유명한 범죄 패밀리들. 범죄자들이 혼자 활동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범죄자들은 가족 단위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충, 로이얼티에 의해 결속된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여 불법 거래와 빠른 부를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법의 규칙에 반하며 인명 손실에 상당히 기여했지만 이러한 범죄 가족들은 여전히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데브 더 가드파더와 같은 미디어와 TV 프로그램이 그 인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법 집행기관에 의해 저지되었으나 그들의 부정적인 유산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개의 범죄 가족입니다. 시칠리아 마피아. 시칠리아 범죄 가족은 마피아라는 이름을 탄생시켰으며 이는 조직 범죄 집단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코사 노스트라 코사 노스트러로도 알려진 시칠리아 마피아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유래했으며 이름도 그곳에서 유래합니다. 전성기에는 약 5,000명의 회원이 있었고 이들은 위계 구조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도박, 자금 세탁, 그리고 마약 유통을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범죄 가족의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만큼 충성스러웠습니다. 19세기 중반 설립 이후 시칠리아 마피아는 여러 지도자를 두었으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마지막 대부라는 별명을 가진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입니다. 2003년 9월 25일 마테오는 불가 역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감비노 패밀리. 1950년대와 60년대 뉴욕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감비노 패밀리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거의 아무도 그들과 맞서지 못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카를로 감비노에 의해 설립된 이 범죄 집단은 사업체에서 돈을 세탁하고 갈취하며 마약을 밀매하고 뉴욕시 전역에 시체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영향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메르타 오에미알티라는 침묵의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범죄자였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전 보스인 폴 카스텔라노를 살해하고 존 코티가 새로운 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 코티 역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루체세 패밀리. 19세기와 20세기 거의 모든 10년마다 뉴욕시에서 조직 범죄를 지배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감비노 패밀리 이전에는 루체세 패밀리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뉴욕시의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가에타노 루체스탐이라는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범죄 집단은 마약 밀매, 도박, 갈취 등 모든 불법적인 위험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감비노 패밀리와 마찬가지로 루체세 패밀리도 오메르타 침묵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 가족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범죄 중 하나는 1978년의 루프트한자 강도 사건입니다. 시카고 마피아. 뉴욕시만이 조직 범죄로 인해 마비된 지역이 아닙니다. 시카고에도 시카고 마피아가 있었으며 이후 시카고 아웃핏 시카고 아웃핏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 조직은 조니 토리오와 악명 높은 알카포네와 같은 익숙한 이름들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지도자는 살바토레 델로렌티스 살리티입니다. 시카고 마피아는 자금 세탁과 갈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 활동을 더 확대하여 밀주와 매춘에도 관여했습니다. 이 범죄 가족은 100년 이상 존재한 가장 오랜 범죄 가족 중 하나입니다. 데카 발칸테 범죄 가족. 일명 저지 목저지 마부로 알려진 데카 발칸테는 뉴저지에 본부를 둔 불법 집단입니다. 이는 1900년대 초반 조반니 데카 발칸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수익원은 도박, 갈취 및 노동 착취였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마피아와는 달리 데카 발칸테는 조용히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고프로파일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피아는 여러 지도자를 두었으며 존 리기, 샘 더 플러머, 닉 델모어, 스테파노 바다미가 그해입니다. 칼리 카르텔. 마약 거래 제국을 확장하는 데 집중한 칼리 카르텔은 오레우엘라 형제들과 호세 론도노가 시작한 콜롬비아의 가장 치명적인 가족 중 하나입니다. 3명의 공동 창립자는 파블로 에스코바르와의 결별 후 헬머 헤레르파초와 함께했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테러리스트로 변모한 것과 달리 이 4명의 칼리 신사들은 코카인 생산 및 유통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들은 법 집행기관을 피할 뿐만 아니라 경쟁 카르텔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칼리 카르텔은 마약 거래로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야쿠자. 서양인들만이 조직 범죄에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동에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범죄 가족 중 하나인 야쿠자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1612년경에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활동 중입니다.
야쿠자는 밀수, 매춘, 납치, 도박 및 착취와 같은 중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리오이치 스기우라의 살해와 무려 7년 동안 지속된 도진세이도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범죄 가족과 마찬가지로 야쿠자도 6명의 보스를 두었으며 현재 보스는 케니치 시노다입니다. 사마페. 동아시아에는 중국의 사마페라는 조직 범죄 가족이 있습니다. 이 비밀 범죄 가족은 청나라 시기에 17세기 동안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의료사기, 위조 및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에 참여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년간 사마페를 추적하고 종식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바니아 마피아. 알바니아 마피아는 혈연 이상으로 결속된 형제를 자랑합니다. 이들의 구성원은 비밀유지 서약을 맺어 이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주로 무기 밀수 및 코카인 밀매와 같은 불법 사업에 의존했습니다. 알바니아 마피아가 번창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그들이 국가의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도 침투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곤잘레스 자매. 1945년부터 1964년까지 4명의 곤잘레스 자매는 멕시코 과나우아토에서 매춘과 납치를 중심으로 한 가족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란초엘 앙헬 RACHOL 에인절이라는 매춘업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사 도우미 직업을 광고했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사람들은 강제로 비자발적 매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녀들은 헤로인에 중독되었고 거부한 사람들은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일부 노동자를 산채로 묻는 등 비인간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곤잘레스 자매는 또한 부유한 고객을 살해하고 도둑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체포 후 10명 이상의 여성과 여러 태아가 매춘업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